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IMF의 경제 예측은 패스하는 게 좋다 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새해가 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얘기도 술안주로 하게 되는데요. IMF의 경제 예측치 역시 잊을만하면 매번 뉴스에 등장합니다. IMF의 경우 자칭 글로벌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세계 경제 전망 리포트를 1년에 2번씩 한 번도 까먹지 않고 내놓는데요. IMF에 관심 있는 사람은 IMF의 경제 예측이 오랫동안 그리고 형편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혹시라도 IMF의 퍼포먼스가 좋았다면 트럼프 2.0이 시작된 후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해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안 시나리오 분석으로 IMF의 리포트가 대접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여간 IMF의 예측 기록이 형편없다는 분명한 증거는 자신이 내놓았던 직전 예측을 수정해야 될 정도라는 것이며, 또 다른 증거는 주요 경제 이벤트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IMF는 Great Recession 또는 2008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빠졌으며, 2010년 유로존 부채 위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2021년에 여러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허접한 우짜도 했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경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 급등 경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해 IMF 스스로도 민망했는지 2023년에 IMF가 최근 인플레이션 급증을 놓친 이유라는 제목의 변명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렇다면 IMF의 허접한 경제 예측 퍼포먼스는 1년에 2번씩 까먹지도 않고 내놓는 세계 경제 전망으로 그쳤을까요? 당연히 NO입니다. IMF는 자체 기록상 가장 큰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경제 궤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허접한 수준을 보여줬었는데요. IMF의 구제금융 또는 조건부 대출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1930년대 대공황의 되풀이처럼 보였던 그리스 경제 침체에 크게 기여했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MF는 아르헨티나가 또다시 인플레이션 200%로 돌아가서 부채를 다시 갚지 못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오랫동안 형편없었던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IMF는 2025년 1월 17일에 또 다른 세계 경제 예측을 발표했으며, 이번 최신 예측에서는 글로벌 경제 회복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지만 이전보다 속도가 느릴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덕분에 IMF의 경제 예측 퍼포먼스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모르는 일반인들은 올해 2025년과 내년 2026년에 글로벌 경제가 3.3% 성장할 것이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올해 2025년에는 4.2%, 내년 2026년에는 3.5%로 낮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한편 IMF의 세계 경제 예측을 적당히 걸러서 들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세계 최대 경제인 미국, 정확하게는 트럼프 2.0이 어떤 경제 정책을 시행할지 2025년 1월 현재까지는 아무도 그리고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4 미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수입 관세, 감세, 불법 노동자 추방과 관련해 급진적인 경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된다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요.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2025년 1월 현재까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먹이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먹여서 관세 보복을 초래하고 중국과 유럽 경제를
리세션, 침체로 몰고 가겠다고 예고한 것에서 더 나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위협도 추가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를 리세션으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데요. 2025년 1월 현재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진짜로 실행되도록 의도되었는지 또는 트럼프가 향후 무역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하기 위해 꺼낸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책임있는 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감세로 인해 이미 미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국 예산 적자에 향후 10년 동안 7조 7,50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가능성을 폭발시키고 채권 자경단들이 이자를 상당히 높여서 은행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줘서 경제를 리세션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감세 공약을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또는 감세 규모를 상당히 축소할지 2025년 1월 현재는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IMF 얘기하다가 트럼프 얘기로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IMF 예측 가치를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2025년 현재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갈등과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기로 결정할 경우 글로벌 칩 공급은 심각하게 중단될 수 있으며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고 그린란드를 매수하고 캐나다를 합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떠들면서 이미 높아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2025년 현재 트럼프 2.0으로 대표되는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 갈수록 높아지는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세계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 위반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은 대안적 경제정책과 지정학적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 가능한 경제적 결과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라고 봅니다.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사칭하는 짓을 중단하고 타당한 대안적 시나리오 분석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한다면 IMF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MF는 희망이 경험에 승리할 거라는 잘못된 이바구를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상 IMF의 경제 예측은 패스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